코인 상승장의 1차 조건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입니다. 저는 1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승장이랑 하락장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올라준 다음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그리고 작은 코인까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이 바로 올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가 가격을 유지해주고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을 해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아직스 코인도 좀 횡보를 끝내고 0.6, 0.7 저항선을 넘어서 정말 높게 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레스토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아직스 코인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타이밍을 선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랑, 공부, 투자 모든 간에 있어서 저는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언제 하는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 변동성 높은 코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등대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부투자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돈을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지나가던 개나 소나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승장, 업으로 친다면 이제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지는 그런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코인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승장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코인 상승장의 조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대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동방 예의지국은 할아버지, 아빠 같은 제일 큰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먼저 밥을 먹을 수가 있죠.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건데 코인 시장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장인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올라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고 크고 작은 알트코인도 가격 펌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인 상승기의 1차 조건이 비트코인의 상승장, 코인 상승장의 1차 조건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나오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모두가 활용하는 지표를 참고한다면 최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100일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에 위에 있다는 건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플해요.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지표이기 때문에 옛날 값보다 높으면 당연히 상승이고 옛날 값보다 낮으면 당연히 하락이겠죠.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지표예요. 원래 간단한 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승장이랑 하락장을 판단합니다. 자, 이번 장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2022년 대부분의 시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일 이평선 밑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의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고 있었고요. 연초가 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100일 이평선 가격을 세게 돌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상승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 이슈로 한번 100일 이평선을 깰 뻔했는데 미국 정부의 반응이 얽히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장 관점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올라준 다음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그리고 작은 코인까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이 바로 올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주제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시장 비중입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전체 크기가 1억 원인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천만 원이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절반, 50이 되겠죠. 그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장세를 판단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볼 수 있냐? 구글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검색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월봉 차트인데 예전에는 비트코인 말고 특별한 알트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00%, 거의 90%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비트코인이 점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장은
불장이에요. 2017년도 그랬고 2021년도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하락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 비트코인도 빠졌지만 알트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22년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만큼 알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했던 장이었어요. 물론 거의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유지가 됐던 거라서 넘어가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연초에 큰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 40%에서 지금 48%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의 비중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손으로는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없지만 이제 두 손이 맞닿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비트 가격과 연결하면 이제 코인 시장을 판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망원경이 돼줍니다. 한번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코인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특정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알트코인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 소위 뭐 불장,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코인판에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을 하던 횡보를 하던 하락을 하던 알트코인이 일단 상승을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다음에 도미넌스가 횡보하거나 떨어져 주면 이제 알트코인에게 되게 좋은 장세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승장에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비트코인이 혼자 독주를 하면서 다른 코인의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 연초의 상승들이 알트코인 가격을 빠르게 데리고 가는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흡성대법, 비트코인의 독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지만 도미넌스도 올라가요. 알트코인에게는 특별하게 좋은 장은 아니고 이럴 때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시간이 더 흘러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한 후에 이렇게 횡보를 해줍니다. 이때 알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때가 알트의 상승장 혹은 알트의 불장이 되어줍니다. 상승장에는 뭐 100%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데 불장 시기에는 4배, 5배 이렇게 시가총액이 빠르게 올라주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르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이 전제된 후에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을 할 거예요. 일단 대전제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넌스는 장기 하락을 하는 게 큰 추세예요. 지금 이렇게 큰 추세를 그려가고 있죠. 신규 알트코인이랑 뭐 USDT, BUSD,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도 가상화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불장 때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23년 초에 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은 이제 비트코인의 떡상과 알트코인의 횡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기대감이 더해졌고 3월 있었던 미국 은행 뱅크런 위기에도 미국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했죠. 바이든이 예금자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은행이 불안해지니까 이거 조금 은행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가상화폐가 대안인가? 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인 거예요. 근데 코인이 오를 때 비트코인만 혼자 죽어라 올라줬고 뭐 알트코인은 크게 오르지 못했죠. 물론 아직스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로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상승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했죠.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도미넌스를 볼 때 지지와 저항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 주식을 하던 다른 걸 하던 어찌됐건 모두 지지와 저항선을 뚫어주는지 여부로 투자 타이밍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그려보자면은 6.25 전쟁에서 뭐 낙동강 전선, 38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에서 전선을 먹으면 그 주변 평야를 쉽게 점령할 수 있듯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되게 갈립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코인 가격 도미넌스가 뭐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다음 저항선까지 충분히 상승을 할 여지가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한번 저항선을 뚫리면은 이제 다음 저항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어놓은 48% 저항선을 뚫어 넣는다면
다음 저항선인 53, 60 수준까지 되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지금 48 저항선에서 떨어지고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하고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가 알트코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직도 지금 무한 횡보를 하고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가 가격을 유지해주고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을 해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아직스 코인도 좀 횡보를 끝내고 0.6, 0.7 저항선을 넘어서 정말 높게 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안 산 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를 하시거나 다른 코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믿고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부던 뭐던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기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엉덩이 기다림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채웠으니까 천천히 둘러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프레스토였습니다.